25. 니콜라이 안드레이치 볼콘스키 공작의 건강과 성격은 최근 아들이 떠난 뒤 현저하게 나빠졌다. 그는 전보다 더욱 화를 잘 내고 그 까닭없는 분노의 발작은 주로 공작 영예 마리아에게 퍼부어졌다. 그것은 마치 되도록 잔인하게 딸을 정신적으로 괴롭히기 위해서 애써 그 약점을 캐고 있기라도 한 것 같았다. 공작 영예 마리아에게는 두 가지 정열, 따라서 두 가지 즐거움이 있었다. 즉 조카인 니콜 루시카와 종교였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어느 쪽이나 공작의 공격과 조소의 좋은 화제가 되었다. 그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도 곧 노처녀의 미신이라든지 아이를 너무 귀여워하여 버릇없게 만든다는 것으로 말머리를 돌려버리는 것이었다. 너는 그 애를 자기하고 똑같은 노처녀로 만들고 싶을 테지만 그건 안 된다. 안드레이 공작에게 필요한 것은 아들이지 절대로 계집아이는 아니거든 하고 그는 말하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마드모아젤 브리엔너 양을 향하여 더구나 공작 영예 마리아가 있는 앞에서 너도 러시아의 중과 성상이 마음에 드느냐고 묻고 빈정대는 것이었다. 그는 끊임없이 공작 영예 마리아를 지독하게 모욕했지만 다른 아버지를 용서하기 위해 스스로 애를 쓴 일은 없었다. 대체 아버지가 딸에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으랴. 아버지는 뭐라고 하더라도 역시 딸을 사랑하고 있으며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 아버지가 불공평한 일을 하다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랴. 그리고 대체 공평이란 무엇일까? 공작 영예는 공평이라는 오만한 말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자기에게는 인류의 온갖 복잡한 법칙도 오직 하나의 간단 명료한 법칙에 집약되어 있었다. 그것은 사랑과 자기 희생이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요 인류를 위해 사랑으로 고통을 감수하신 사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남의 공평, 불공평 같은 것은 그녀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몸소 괴로움을 받고 또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녀는 그것을 실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해 겨울 안드레이 공작이 레이스의 고르이로 왔다. 그는 공작 영예 마리아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을리만큼 쾌활하고 부드러웠다. 그녀는 오빠의 신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예감했지만 그는 자기의 사랑을 공작 영예 마리아에게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떠나기 전에 안드레이 공작은 오랫동안 아버지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었으나 떠날 때에 두 사람 모두 서로 불만스러운 듯한 것을 공작 영예 마리아는 알아챘다. 안드레이 공작이 떠난 뒤 곧 공작 영예 마리아는 르이스의 고르이로부터 빼츠러부르크의 친구 줄리 까라기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공작 영예 마리아는 흔히 젊은 처녀들이 생각하듯이 이 친구를 오빠의 아내로 삼았으면 하고 공상하고 있었지만 그 무렵 줄리는 당시 터키에서 전사한 오빠의 상중에 있었다. 그리운 사랑하는 법 줄리, 슬픔은 우리들에게 공통한 운명인 것 같군요. 당신이 받으신 충격은 실로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훌륭하신 어머니를 사랑하면서 시련을 주시려고 하시는 특별한 자비라고 밖에 나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 줄리, 종교는, 아니 종교 이외에는 우리들을 무서운 절망의 못으로부터 구출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위안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여 주는 것은 종교뿐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 다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선량하고 고상한 사람들이 하느님 곁으로 부름을 받고 유해 무익한 나쁜 인간이며 자기에게도 남에게도 무거운 짐덩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살아남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는 문제도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종교 이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목격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죽음, 그리운 올케의 죽음은 당신이 받으셨던 것과 똑같은 인상을 나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당신은 그 훌륭한 오빠가 어째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느냐고 운명을 나무라고 계십니다만 나도 그와 마찬가지로 어째서 그 천사 남에게 아무런 나쁜 짓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생각 이외에는 마음에 품은 적이 없었던 그 리자가 죽지 않으면 안 되었느냐고 하느님께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줄리, 어떤 줄 아세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야 나같이 지혜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무엇 때문에 리자의 죽음이 필요했던 것인지, 어떻게 해서 그것이 창조주의 무궁한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을 차차 명백히 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그 대부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창조주의 모든 행위는 자기의 창조물에 대한 무한한 사랑의 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리자는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다하기에는 너무나도 천사처럼 지나치게 순결하였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젊은 아내로서는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었지만 어머니로서는 그렇게 될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리자는 우리들, 특히 안드레이 공작에게 더없이 순결한 애도와 추억을 남겨놓았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있어서도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훌륭한 자리가 주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그분에게만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무서운 요절은 그 슬픔이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과 오빠에게 지극히 유익한 영향을 끼쳐주었습니다. 그 충격을 받았을 당시에는 이런 생각이 내 머리에 떠오를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같아서는 나도 이런 생각은 겁에 질려 쫓아내버렸을 것입니다만 지금은 그것이 의심할 나위도 없을 만큼 명백합니다. 줄리, 이런 것을 쓰고 있는 까닭도 다만 나에게는 생활로 된 복음서의 진리를 당신에게 증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뜻 없이는 한 올의 머리카락도 머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의 뜻은 우리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설령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모든 것이 우리들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다음 겨울을 우리들이 모스크바에서 지내겠느냐고 물으셨죠. 당신을 뵙고 싶은 마음은 태산 같습니다만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또 바라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그 원인이
보나파르트이고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까닭을 알려드리지요. 아버님의 건강은 눈에 띄게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남의 말대꾸를 참지 못하시며 게다가 또 몹시 화를 잘 내시게 되었습니다. 그 화는 아시다시피 주로 정치적인 것에 돌려지고 있습니다. 보나파르트가 유럽 여러 나라의 원수, 특히 예까체리나 여제의 손자이신 우리 황제 폐하와 동등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참지 못하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나는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만 아버님의 말씀이나 아버님과 미하일 이바노브치의 이야기에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특히 보나파르트가 온갖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보나파르트도 온 지구상에서 이 르이스의 고르이에서만은 아직 위인으로도 인정되고 있지 않고 프랑스 황제로서는 더더구나 인정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님께서는 이것을 참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지금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도 있고 누구 앞에서나 마구 끄리낌 없이 생각한 대로 털어놓아 버리는 버릇도 있고 해서 좀처럼 충돌을 피하지 못하게 되리라고 예견하시고 모스크바로 가는 것이 선뜻 마음 내키지 않으시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모스크바로 가게 되면 아버님께서 모처럼 얻으신 요양의 효과는 반드시 일어날 보나파르트를 대상으로 한 논쟁으로 몽땅 잃고 말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몹시 가까운 시일에 결정될 것입니다. 저희들의 가정생활은 안드레이 오빠가 돌아온 것을 빼놓고는 모두 예나 다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빠는 요즘 아주 달라졌습니다. 그 불행이 있었던 이래 올해에야 비로소 오빠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소생했습니다. 지금 오빠는 내가 어렸을 적에 알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사람이 됐습니다. 친절하고 상냥하며 비교할 데 없을 만큼 황금 같은 마음씨를 지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빠는 자기 생애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으신 모양이에요. 그러나 이 정신적인 변화와 함께 육체적으로는 몹시 쇠약해졌습니다. 이전보다도 야위고 신경과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대단히 걱정되던 차에 오빠가 전부터 의사의 권유를 받고 있던 외국 여행을 계획하기에 이런 것을 나는 몹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반드시 오빠의 건강이 돌이켜지리라고 기대합니다. 당신 편지에 의하면 베체르부르크에서는 오빠를 가장 활동적이고 교양이 있고 총명한 젊은이 한 사람이라고 여기고들 있는 모양이더군요. 육신의 자랑을 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오빠가 우리 농부들을 비롯해서 귀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베푼 선행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만큼 베체르부르크로 가서 얻은 평판도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해서 베체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온갖 풍문이 전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특히 당신이 편지에서 보내주셨던 것과 같은 오빠가 로스토프의 누이와 결혼한다는 근거 없는 소문에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상대방이 누구이든 특히 그 로스토바 아가씨하고 안드레이가 결혼하리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 까닭은 첫째로 오빠가 죽은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비록 별로 입에 올리고는 있지 않았다 해도 이 슬픔은 오라버니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으므로 절대로 우리 조그만 천사에게 계모를 맞게 한다든가 할 일은 없습니다. 그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 내가 아는 한 그 처녀는 안드레이 공작의 마음에 들 수 있는 부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라버니가 그분을 자기 아내로 선택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나도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너무 수다스럽게 늘어놓았군요. 벌써 2장째의 편지지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운 친구, 그럼 이만 실례합니다. 부디 하느님께서 당신을 그 성스럽고 힘찬 보호 아래 지켜주시옵기를. 나의 친한 친구 브리엔너 양도 당신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마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